윤미향 씨하고 그 안성의 위안부 쉼터 이것과 관련된 그런 공식 자료, 또 당사자들이 그 공개 발언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월 16일하고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의원에서는 설명자료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윤미향 씨가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은 5월 18일 이규민 씨, 그가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CBS 라디오 진행자는 이 쉼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자고 생활하고 하는 그 숙소가 마포구에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 그런데 이 숙소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 숙소가 좁아서라는 부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머니들의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에만 써라.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랬는데 정대협은 마포가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쉼터라고 하는 그 부동산을 8억 5천을 들여서 샀다. 이제 인테리어비 1억 원도 구입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안성의 쉼터에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최초에 기부했던 그 지정 목적에 위반된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에 수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마포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도 들어섰는데 그 옆에 우리가 살 집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또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거는 이제 사랑의 열매라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10억 원을 지정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10억 원이 왜 나왔는가 하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CBS 진행자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마포에 짓겠다 하는 제안서를 정대협 측에서 이 현대중공업에 넣은 거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이 약속을 어겼다. 즉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물론 이제 정대협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17일
정의연의 설명 자료 속에 있는 겁니다. 마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인근에 있는 주택은 그 예산 10억 원으로 살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억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하는 내용을 2013년 4월 26일에 정대협 긴급 실행이사회 이걸 열어서 거기에 보고를 했고 또 사랑의 열매에도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사랑의 열매 측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그 지정기부 받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정기부를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윤미향 당선자도 사랑의 열매에서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도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으로 집을 살 수 없으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경기도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그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기부금 그게 실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현대중공업에서 지정기부 받는 것은 실제로 집을 샀을 때 그때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현금 기부가 아니다. 딱 지정된 그 목적에만 돈이 나온다. 그리고 그때 그 할머니들의 집을 사는 일은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집을 사야 했다. 안 그러면 또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안성의 그 집은 너무 비싸게 샀다. 또 건축주 김은근 씨 자신이 아주 고급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씨가 이런 해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리 조사나 저희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 못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규민 씨를 보면은 이규민 씨가 알아서 이걸 다 도맡아서 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그의 입장문에도 나타나 있고 중앙일보 거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왜 그렇게 살펴보지 못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시급했고 빨리 그것을 매입해서 해라 하는 촉구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은 참 새로운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정대협 측이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곳이든지 거기에서 이 10억 원을 놓치기 싫어서 빨리 김은근 씨의 집을 사라고 재촉을 했구나. 아니 그러면 윤미향 씨가 그때 정대협의 대표였죠. 그 정대협의 대표가 재촉을 당했다 한다면은 그 사람보다 더 위에서 재촉을 했겠구나. 이러면 결국 사랑의 열매가 강압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하겠죠. 이제는 수사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한 윤미향 씨,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런 심리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월 18일 이게 이제 아침 방송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우리는 독촉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양쪽 다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7일에 발표한 정 의원의 설명자료에서 왜 김웅군 씨의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가, 왜 그것을 2013년 6월 11일 실행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다는 아니고. 첫째, 이렇습니다. 그 안성에 김웅군 씨의 철제주택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면서도 버스 정류장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다. 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하는 것은 드나들기 편리하다. 누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가 싶은 이제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CBS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또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자가용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셨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팔려고 내놔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았다. 그 정반대, 정 의원의 설명 자료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죠. 게다가 윤미향 당선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할머니들은 걸어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어려운 할머니들인데 그 산속에 있는 말은 자연 친화적이다 하지만 거기 산골짜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 의원이 발표한 이 거기를 선정한 첫 번째 이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정 의원이 발표한 겁니다. 그곳을 선택한 이유로서 효율성 때문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사용 승인을 받은 김웅군 씨의 그 철제주택, 그것은 스틸하우스로 건축이 돼서 자연 친화적이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 공법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도 있습니다. 2012년 4월 27일 자치 안성신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틸하우스는 유럽에서 건축물 스스로 냉방과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웅근 씨의 그 스틸하우스라는 것은 냉난방도 스스로 해결하는 모양이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윤미향 씨가 합니다. 주거용으로 살기 위해서, 저희가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할머니들 방마다 텔레비전, 식탁, 장, 그리고 또 그곳이 숲속이기 때문에
보일러로만 난방을 할 수 없어요. 할머니들은 굉장히 뜨겁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벽난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불, 그 이불을 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춥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의연 5월 17일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 김은근 씨의 철제주택을 구입한 후에 지출한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그 1억 인테리어 비용의 그 내역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3,475만 5천 원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 연결, 전기 증설, 벽난로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사고 나서 추가로 한 공사라는 것이죠. 또 1,436만여 원 이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난방비, 청소기 등 해서 또 벽난로, 난방 이런 비용이 들어갔죠. 2,937만여 원의 항목 속에는 침구,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그 이불,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쓰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난방비, 개소식 진행비에 329만 원을 썼다. 이래서 난방비의 부담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연이 왜 김은근 씨의 철제주택을 샀는가? 그 세 번째 이유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윤미향 씨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거기를 숙소로 쓰기 위해서 방마다 텔레비전, 옷장, 뭐 이불 이런 것을 준비했다. 거기가 살림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대협에서는 이 김은근 씨의 철제주택을 마포에 살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더 넓은 새로운 주거용 집을 주기 위해서 구입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10억 원을 기부한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CBS 진행자가 이야기했듯이 할머니들이 한 번도 그 철제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윤미향 씨 말처럼 거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또 그 철제주택까지 할머니들이 걸어 다닌다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러면 자꾸 이상해지죠. 그 집 왜 샀는가? 할머니들이 쓸 수 없고 살 수 없고 실제로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집은 샀다. 기부금도 받았고 그렇죠. 2012년 8월 30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그 당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숙소는 할머니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대중공업이 제공하는 힐링센터는 치유와 역사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일단 현대중공업이 제공하는 힐링센터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들의 숙소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 그 위안부 할머니 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 30일에 이미 윤미향 씨는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돈으로 사는 그곳은 할머니들의 숙소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중에는 숙소다 이렇게 고집을 하지만, 그러면은 2012년에 그랬고 2013년에 와서 안성의 김웅근 씨의 철제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그 기부금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안성의 쉼터라고도 부르고 힐링센터라고도 부르는 내내 같은 곳인데, 그곳이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힐링센터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곳은 할머니들의 숙소가 아니다, 그 윤미향 씨 자신이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정대협도 그렇고 정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씨도 그렇고 안성에 있는 그 시설, 그게 할머니들의 숙소다, 살림집이다 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갈수록 자꾸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숙소를 안성에다가 마련했다고 지금 정 의원은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 정대협은 여러 곳에서 중복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숙소를 만든다 하면서 기부를 받았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위안부 쉼터, 그게 2011년 재개발을 하는 그 철거 지역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위안부 할머니가 3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제 그분들이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기부를 하는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가 2012년 1월에 위안부 숙소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2달 뒤인 2012년 3월에 14억 7,500만 원을 내고 마포의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독주택은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추가로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22일에 그 위안부 할머니 3분이 거기에 입소를 한 것이죠. 이 마포의 명성교회가 그 위안부 할머니 숙소로 사준 단독주택, 거기는 현재 안성 김웅근 씨의 철제주택하고 건물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제법 크죠. 게다가 명성교회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이제 할머니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정대협이 이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이 집을 알아보고 매입을 명성교회가 매입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좋은 훌륭한 숙소가 마포에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0일 정대협은 현대중공업에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마련하라 하면서 기부를 또 받은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할머니들의 주거용 집, 그냥 생활하는 살림집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처음부터 아예 주거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안성에 있는 그 시설은 할머니들이 갈 수도 없고, 자기들도 이야기하죠. 마포에서 멀어서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또 팔았다. 그 팔게 된 그 이유를 합리화할 때는 또 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그것을.
할머니들이 갈 수도 없고 실제로 산 적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뉴스가 안성 금광면의 면사무소, 거기에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 안성에 있는 그 쉼터 혹은 뭐 힐링센터라고 부르는 거기는 처음부터 복지지원 시설로 신고도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 관내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있다. 그런데 그 고령의 할머니들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공개적으로는 거기가 할머니들의 집으로 돼 있으니까, 살림집으로. 그랬더니 이 면사무소에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다. 할머니들이 상주해 있었다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챙겨드린다, 마스크도 드리고 했을 텐데 관내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다. 물론 할머니들이 가지도 가서 있지 않았다고 하죠. 뭐 처음에 행사할 때 윤미향 씨가 직접 차로 싣고 갔다, 몇 차례. 그 다음에는 할머니들을 거기서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면사무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전혀 거기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기부를 받고 그 기부 목적을 속였다 하는 그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CBS 진행자가 이 김은근 씨의 철제주택, 지금 안성의 쉼터라고 하는 이 집이 아무도 안 살고 비어있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했고 윤미향 씨의 아버지가 그 관리를 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미향 씨가 정대협의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기는 그 결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윤미향 씨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식품회사의 공장장이어서 보수도 좋았고 안정적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나와서 이 안성 쉼터에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윤미향 씨의 아버지가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할머니들이 안 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쉼터가 그냥 방치가 됐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업무 수행을 안 했다. 목적 사업을 아예 안 하고 비워뒀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관리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죠. 그거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윤미향 씨 아버지가 그걸 좀 해달라고 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기부금 10억 원을 받을 때는 할머니들이 살 집을 산다고 받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사서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또 젊은 아이들이 오면은 할머니들이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은 할머니들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부를 받았는데 목적 사업을 애초에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할머니가 못 가는 그런 집을 사면서 기부금 10억을 받은 것이 되죠. 지금까지 보면은.
윤미향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성의 그 시설이 할머니들의 치유 공간으로 사용 못하게 됐다. 뭐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됐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할머니들이 못 가면 프로그램 진행이 없다. 거긴 학원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집이 비게 됐다. 그 시설에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집이 비니까 윤미향 씨의 아버지가 관리를 맡아줘야 하게 됐다. 앞에 이야기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은 그때가 2014년이라고 합니다. 2013년 11월에 개소식을 한 곳인데 2014년에 벌써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5월 17일 정 의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 초기에 그 철제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랬죠. 1억을 들여서. 그 인테리어 1억 지출 항목 속에 관리 목적 컨테이너 설치 비용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단 기부는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어차피 할머니가 못 가는 집인데도 사고 할머니가 못 가니까 집은 비워두고 집이 비니까 관리는 해야 하고 그래서 관리인을 두려고 처음부터 관리 목적 컨테이너를 산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4년이다. 그런데 정 의원 설명 자료에는 인테리어 지출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개소식하기 전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운영을 하다가 점점 할머니들이 안 오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입한다든지 관리인을 둔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리 목적의 컨테이너를 구입을 했구나. 이게 이제 한 가지 풀어야 될 그런 의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거기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이런 뉴스 나왔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향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안성의 그 시설은 할머니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집으로서 각 방에다 뭐 이불도 사고 TV도 사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 찾아오게 되면 나가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다. 그거는 아예 할머니들이 거기서 안 사니까 거기서 산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뭐 진행을 할 것도 없고 아마도 기껏해야 뭐 워크숍 좀 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윤미향 씨가 그래도 장소는 계속 사용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를 계속 사용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안성의 그 쉼터 거기를 대여를 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윤미향 씨는 그걸 일반에게 대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대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대여인가 같이 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자기 친척이나 자기 동료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정대협이면
정대협 자체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힐링센터라고 하는데 힐링센터 자체의 사업이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거기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관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여를 했다고 윤미향 씨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초비용은 받아서 관리비로 충당하자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CBS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네, 기본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결국 시설을 임대한 것이죠. 돈을 받고 영리활동을 한 것입니다. 기본 사용료라고 하는데 일반 펜션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기본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죠. 따라서 이 부분, 언론에서 그 펜션 영업을 했다 하는 그 부분은 펜션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윤미향 씨 자신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정을 했듯이 대여업을 했다.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임대업으로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정대협, 현재의 정의원은 기부금 사기 이쪽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윤미향, 이규민, 김삼석, 김운근, 그리고 김은근의 저 한씨, 그 다음에 윤미향이 자기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정대협의 사무총장, 윤미향 씨의 아버지, 정대협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정대협의 이사회, 이사회가 보니까 두 종류인가 하여튼 나오죠, 거기. 그리고 사랑의 열매, 이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나는 억울하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미 일이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수사 대상이다. 모두 수사를 하고, 그래도 우리의 검찰이 우수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죄 없는 자는 걱정할 거 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될 것이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수사하는 그 수사망이라고 할까, 그것에서 빠뜨리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해 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